자, 오늘 영상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군더더기 없이 본론만 쏙쏙쏙쏙 골라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TF와 해외 선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ETF 하면 안전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위험하다 라는 일종의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품들마다 특징을 알고 있어야 어떤 상품에 내가 잘 맞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ETF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ETF 많이 들어보셨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즉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수에 투자한다라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상품들을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ETF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앞에 붙는 타이거, 코덱스는 운용사의 브랜드명입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각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브랜드의 명을 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미국 S&P 500이라든지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이 ETF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ETF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다. 그리고 코덱스 200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바이오, 반도체, 로봇, 기타 등등 다양한 섹터별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ETF는 일종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ETF의 대표적인 상품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ETF의 대표적 상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있어요.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버스는 반대예요. 인버스는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곱버스라는 건데, 이건 인버스의 곱하기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가 1% 수익이 날 때 곱버스는 이제 2%의 수익이 나는 개념인 거죠. 말 그대로 곱하기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ETF의 수익률 계산법은 어떨까요? ETF의 수익률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ETF를 내가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10% 수익이 날 경우 10만원의 수익을 보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단순 계산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즉 내가 가진 자산만큼 손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 투자금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주식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ETF를 모아간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ETF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ETF는 운용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결국엔 ETF도 펀드다 보니까 이 ETF의 운용수수료는 연평균 0.7% 정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이 ETF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7% 정도의 운용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적 오차가 발생을 해요. 지수의 상승보다 ETF의 상승률이 더 적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ETF의 경우는 1단위로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나 지수가 하락을 할 때 1단위의 복리로 계산을 하게 돼서 일종의 추적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1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수가 10%가 올랐다, 그럼 내 ETF가 10%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 투자자라면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서 맞춰 투자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로 수익에 대한 과세 계산도 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물론 이 내용은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ETF를 막 투자하려는 투자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은 어떨까요? 여기서 해외 선물 이야기가 나오면 해외 선물은 무조건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해외 선물 자체가 리스크가 큰 상품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현물 시장의 분위기가 위축이 되면 대부분 시장의 자금은 파생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웩도독이라고 하죠. 파생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금융시장의 구조 자체가 현물 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거나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파생 시장으로 자금이 더 몰리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차익 매수세, 비차익 매수세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은 어떤 상품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나스닥 지수, 뭐 항생, 오일, 골드 등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 하면은 바이 포지션, 상승 포지션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면 셀 포지션, 하락 포지션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해외 선물의 수익률 계산법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한 계약 기준 포인트 단위입니다. 포인트 단위. 1포인트가 상승할 경우 20달러 수익, 즉 1포인트가 올라갈 때마다 3만원 수익인 개념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가 1%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이 1% 상승 시 대략적으로 200포인트 정도가 돼요. 200포인트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포인트가 20달러니까 200포인트면 총 4,000달러가 되겠죠? 4,000달러면 하나 약 600만원 수익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똑같이 1%가 상승했을 때 ETF는 투자금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해외 선물은 내가 투자한 계약수 대비해서 포인트만큼 이 수익이 발생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TF 대비해서 타 상품들 대비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해외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선물 거래를 하려면 얼마의 증거금이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내 증권사 기준 나스닥 미니 한 계약을 했을 때 약 33,000불 정도를 필요로 해요. 하나 약 4,700만원 정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지 증거금, 즉 해외 선물 거래를 하려면 내가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 수준을 3만불 이상을 필요로 해요. 즉 4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서 나스닥 한 계약을 하려고 하면 4,700만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외 선물 교육 이수 등등 이러한 허들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4,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해외 선물을 시작할 수 있고 여기서 4천만원 이상의 잔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선물 거래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잔고가 3만 불 이하로 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 29,000불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유지 증거금 수준만큼 자금을 채워놓지 않으면 해외 선물 거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라는 전화가 오는 게 바로 마진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는 사실상 진입 장벽과 허들이 상당히 높아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권사에선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금에 대한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뭐 환율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여 계좌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여 계좌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은 증거금으로 해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라는 분들에게 저는 해외 증권사를 추천을 드려요.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대비 거의 한 30~40배가량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국내 증권사처럼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해보고 체험해 보려고 하면 4,700만원 이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도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을 잘 모른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외 증권사 난 좀 생소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해외 증권사는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검색해 보셔도 1,000만 이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신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에만 검색해 보셔도 이 메타트레이더를 활용해서 뭐 트레이딩을 하는 글로벌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즉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생소할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과거 이전에 교보증권이나 삼성선물도 이 메타트레이더에 입점해서 FX 마진 서비스를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인터넷 보급률이나 HTS 개발이 조금 미약했던 시절에 교보증권 그리고 삼성선물도 메타트레이더 4에 입점해서 FX 마진 서비스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깊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절대 생소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해외 증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트레이딩 알파팀에게 문의를 주셔도 돼요. 트레이딩 알파팀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인 투자자산 운용사 그리고 증권 펀드까지도 다양하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당할 것 같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면 차라리 트레이딩 알파팀에게 문의를 주셔도 돼요. 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할 자격 정도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해외 증권사를 한번 이용해보고 메타트레이더를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이게 좀 어렵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
고객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더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과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